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이 콩팥 건강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콩팥을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 또 왜 콩팥이 점점 기능이 저하되고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령적으로 이제 50대가 넘으면요, 20대에 비해서 신장의 크기와 여과율이 무려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매우 서운한 소식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신장이 망가져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뚜렷한 지표도 있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무심코 넘기기 쉬운 의외의 증상들도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신장이 현재 몇 %나 남아있는지 간단한 자기 진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장 건강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손톱은요, 단순히 외형을 꾸미는 부위, 네일 아트를 하는 부위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부위이기도 하죠. 먼저 이제 여러분들의 손톱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손톱에 세로줄이 깊이 파여 있거나 움푹 패인 자국이 보이거나 하지 않던가요? 이러한 변화들은 대개 체내 영양 상태라든지 혈액순환, 장기 기능 이상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죠. 간단히 말해 손톱은 이제 몸속 균형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특히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은요, 손톱 밑에 있는 하얀 초승달 모양의 영역, 바로 손톱 반달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반달은 손톱 아랫부분에서 약 5분의 1 정도 크기로 작고 아주 부드럽게 자라나고 있다면 정상 범주로 봅니다. 이는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또 혈액순환도 잘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죠. 이것은 이제 손톱이 자랄 때 미끄럽게 잘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약간 손톱이 들떠 있기 때문에 그 반달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 반달이 지나치게 크고 심지어 손톱의 절반 가까이 내려와서 손톱 전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손톱을요, 반반 손톱이라고도 부른다는데요. 어떤 의학적인 이름은 아니고요. 보기에는 좀 특이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건강 신호입니다. 이런 반반 손톱은 때로 이제 영양의 결핍, 특히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인 나이아신이나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에게서도 이런 형태의 손톱이 자주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의료 연구에서도요, 이 손톱에 나타난 이 비정상적인 반달의 크기는요, 신장 기능의 저하를 반영하는 강력한 지표 중에 하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장 질환은 이제 진행되기 전에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손톱처럼 외형적 변화로 드러나는 신호를 미리 알아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손톱 반달이 적당한 크기이고 선명하면서도 손톱 전체 5분의 1 이내로 보인다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검사를 무사히 통과한 셈이죠. 이럴 땐 안도의 한숨을 한번 내쉬고 자신에게 박수를 한번 쳐줘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반달이 너무 크거나 모양이 불규칙하고 손톱 전체에 퍼져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반드시 다른 신장 건강 지표들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점검해 보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커피를 마신 후에 내 몸의 반응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사랑 대단하죠. 오후 4시 이후에는 이제 일부러 커피를 피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밤늦게 커피를 마셔도 아무 문제 없이 숙면을 잘 취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같은 커피를 마셨는데 왜 사람마다 이렇게 반응이 다른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카페인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속도, 즉 간에서의 해독과 신장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물질은 기본적으로 간에서 해독과 대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해독 과정은 크게 2단계로 나뉘는데요, 각 단계에서 다양한 효소가 관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CYP1A2라는 이제 유전자는요, 카페인을 분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카페인을 체내에서 분해하고 해독하는 능력이 느리기 때문에 커피의 영향을 오래 받고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무려 1185명을 대상으로 7년 반 동안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CYP1A2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할 경우 다음과 같은 건강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알부민뇨, 즉 단백뇨죠. 발생 위험이 2.7배가 증가하고요. 과여과증 발생 가능성이 2.5배 증가하게 했고요. 고혈압 발생 위험이 2.8배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부민뇨라는 혈액 속의 단백질 알부민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을 말을 하겠죠. 이는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혈액 속의 중요한 성분까지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한 과여과증은요, 신장이 너무 많은 양의 혈액을 무리하게 여과하게 되는 상태로서요, 장기적으로 보면 신장을 과부하 상태로 몰아가는 매우 위험한 초기 신호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신장 기능의 저하로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경고등인 셈이죠. 이 연구에서는 신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카페인의 일일 기준량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루 300mg의 카페인을 넘길 경우 신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300mg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신다면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잔에 약 15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즉 하루 2잔만 마셔도 하루 한계치를 훌쩍 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2잔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문제는 우리 몸이 그 카페인을 얼마나 빨리 해독하고 배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유전적으로 분해가 느린 체질이라면 하루 한 잔이라도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본인의 체질을 잘 모른다면 미리 양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커피를 줄이고 싶은데 마땅한 대체 음료가 떨어오지 않는다면요, 녹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기는 하지만요, 함량이 커피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고요, 특히 카페인의 흡수를 완화해주는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덜 줄 수가 있겠습니다. 테아닌은 신경을 안정시키고요, 뇌파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서 커피처럼 각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집중력과 이완을 동시에 높여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런 이유로 녹차는 똑같이 따뜻한 음료이면서도 커피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부담이 적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요, 적당량의 커피가 오히려 당뇨나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연구 발표도 가끔 있죠. 하지만 그 역시 카페인을 빠르게 해독하고 배출할 수 있는 유전적 체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내 몸이 커피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카페인 분해가 느리다고 판단된다면 커피 섭취량을 줄이거나 녹차로 대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장을 보호하는 데 훨씬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 보셔야 할 중요한 신호는요, 바로 갑작스러운 시력 감퇴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기능 저하와 시력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두 기관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요,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신 염증 반응이 쉽게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다양한 안과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중심성 망막염입니다. 중심성 망막염이라는 것은 망막의 중심 부인 황반 부위 그 아래가 액체가 고여서 시야가 흐릿해지고 왜곡되는 질환으로서 주로 스트레스나 만성 염증, 혈관 기능 이상 등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질환이 생기면요, 문자나 이제 사물이 흐리게 보이고 한쪽 눈 시야가 왜곡되거나 중심이 흐릿해지는 증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의 글씨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시야가 침침해졌다면 단순한 노안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신장 기능의 이상 여부도 함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중장년층 이후에는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시력이 조금씩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 같은 이런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번 내용은 단순한 노안과 백내장 같은 것과는 양상이 좀 다르고요, 특히 다른 신장 관련 증상들,
예를 들어서 이제 손톱 변화, 온몸이 붓는 부종, 피로감 등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신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눈은 우리 몸의 상태를 비교적 빠르고 명확하게 반영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간과하기 쉬운 시력 변화도 때로는 몸속 장기에서 보내는 SOS 신호일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신호는 바로 부종과 가려움증입니다. 신장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외적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몸이 붓는 것, 부종인데요. 문제는 이 부종이 라면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같이 이렇게 잠시 붓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도 이제 짠 음식을 먹고 자게 되면 아침에 눈이나 얼굴이 붓는 일이 흔하게 있죠. 하지만 이러한 부종은요, 대개 몇 시간 안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요, 몸 상태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신장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부종은요, 음식을 짜게 먹지 않아도 계속 되고요, 더 오래 가고 쉽게 가라앉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부종이 생기는 이제 부위들도 다르게 되는데요, 음식으로 인한 일시적인 부종은 주로 눈 주변이나 얼굴 같은 상반신 부위에 나타나는 반면,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부종은요, 몸의 하반신, 즉 종아리나 발목 주변에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신장이 몸속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 기능이 떨어지면 불필요한 수분이 조직 사이에 고이면서 하체에 지속적인 붓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아리나 발목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약 10초 이상 눌러본 다음에 손을 딱 뗐을 때 눌린 자국이 금방 회복이 되고 튀어오른다면 문제가 없는 거지만, 눌렀던 부위가 오목하게 들어간 채로 한동안 복구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이는 신장을 비롯해서 이제 어떤 장기의 이상으로 생긴 부종일 가능성을 시사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려움증이나 피부 발진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노폐물과 독소가 체내에 남아 혈관에 오래 머무르게 되고요, 이 노폐물들이 결국 피부로까지 이제 영향을 주면서 가려움이나 발진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가려움증은 일반적인 건조함 때문이 아니라 내부 장기의 이상이 외부 증상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잠을 설치는 경우 단순 피부 문제로만 넘기지 마시고 신장 건강 상태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하셔야 할 다섯 번째 신호는 바로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단순한 피곤함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피곤해요, 이런 말처럼 누구나 일시적으로 겪는 피로와 신장 이상으로 생기는 피로는 근본적인 그 원인이 다르고요, 회복 양상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과로하거나 잠을 못 자면 당연히 피곤함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런 피로는요, 대부분 주말에 푹 쉬거나 하루 이틀 잠을 잘 자면 회복이 되죠. 하지만 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피로감은요, 충분히 쉬어도 회복이 잘 되지 않고요, 몸이 무겁고 늘어지는 듯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장기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지만요, 사실 적혈구 생성에도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기도 하죠. 그 호르몬의 이름은 바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골수에 신호를 보내서 적혈구를 생성하라고 촉진시키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신장이 망가지면 이 명령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서 적혈구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공급하는 운반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혈구 수가 줄어들면요, 그만큼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아지고요, 에너지 생성도 제한되면서 몸은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빈혈, 즉 또 어지러움, 그리고 만성적인 기력 저하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체력 저하와는 전혀 양상이 다르죠. 충분히 잠을 자도 휴식을 취해도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도무지 피로가 가시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함이 지속되고 몸이 천근만근 이런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신장 건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해서 모두 신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있죠? 손톱 반달의 이상, 커피 섭취 후 반응이 달라졌다든지 갑작스러운 시력 감퇴, 그리고 하체 부종과 가려움증, 이런 4가지 신호 중에 2가지 이상에 해당되면서 피로감까지 겹친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장 기능의 이상을 알리는 중요한 경고 등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꼭 가까운 내과나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그 다음에 GFR 측정 등을 통해서 신장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신장이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신호들은요, 하나하나 따로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지만 2가지 이상이 겹쳐서 나타난다면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신장 건강의 경고등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신장은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특별한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손톱 반달의 크기, 그다음에 커피 마신 후의 반응, 시력 저하, 종아리 발목의 부종,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생기거나 쉬어도 풀리지 않은 피로감이 지속되고 있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바로 신장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신장은 또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매우 어렵고요, 조기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꼭 정기 검진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